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절세,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과연 양도세, 절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족이요, 부부하고 자녀가 있는데 주택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한 세대를 이룬다면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과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양도 차익이 있으면 다 과세를 합니다만, 특별하게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과세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물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공제한다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1세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하고 엄마가 주택 한 채씩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갖고 있다든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1세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양도세 과세 내지 중과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총 2채,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한 채 갖고 있는데 자녀가 한 채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이 많다면은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 플러스 20%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세율 45%고요. 20%면 65%고, 지방소득세 6.5%까지 한다면 71.5%까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매깁니다. 3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니까 어떻습니까? 75%에 7.5%, 최고 82.5%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합니다. 물론 이것은 2025년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까지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 정권에서는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계속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던 아니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주던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양도세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혹시라도 따로 떨어져 살게 된다면은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엄청난 양도세의 폭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주택 양도별 과세 방법별 어떻습니까? 절세액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양도차익이 10억 원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15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세대 3주택을 중과를 당하는 경우에는요. 주택 하나 파는데 무려 7억 5,246만 원의 양도세 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4,246만 원이죠. 그리고 중과가 배제된다 하더라도요. 2억 8,38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중과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배제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양도세는 영원히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절세액이요 상상 이상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요 3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세 중과가 아니더라도요.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동일 세대에서 주택이 많은 경우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세대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같이 살다가 동일 세대에서 세대 분리를 할 경우에는요, 언제나 분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리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분리가 됐어도 분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만화가 되겠죠. 그래서 세대 분리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먼저요, 주택이 있는 자녀가 지방대학을 다니면서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비록 따로 떨어져 살지만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이 경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전출이며 경제적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소를 옮겼지만 같이 사는 거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고 주택이 있는 25세 자녀가 주소지를 옮길 수도 있겠죠. 독립하겠다고 옮깁니다. 하지만 이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 30세 이상이 돼야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5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세 폭탄이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미성년자가 임대소득 등 소득까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과연 세대 분리로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요, 미성년자 주택이든 부모님 주택이든 관계가 없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세대 분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하거나 이혼했을 때는 당연히 미성년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사망한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로 인정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이 있는 자녀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과연 세대 분리로 인정할까요?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부정기적인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소득 인정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소득 금액은 월 평균 소득액이 중위수 소득액의 40% 이상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소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 산정하는 기간은요, 기준일로부터 1년 전까지며 기준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 일을 계속해야만 인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1년 전까지만 중위수 소득 이상을 받고서 나중에 소득이 없다,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를 받아야 세대 분리가 될 수 있는지 2024년도 중위수 소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일 때는요, 중위수 소득이 2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40%, 89만 1,000원, 그러니까 90만 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1인 가구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죠. 2인 가구는 148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189만 원, 4인 가구는 23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5인 가구는 268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겠죠. 나머지 6인, 7인, 8인, 9인, 10인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인, 2인, 3인, 4인 같이 사는 가족, 자녀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그 중위수 소득 어느 정도만 받으면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배우자가 주소를 옮길 때도 있겠죠. 부부가 따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처럼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콘스탄트 김의 멤버십 회원들한테 특전이 있는 그분들만 볼 수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현재 440여 편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절세 전략하고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의 세대 분리 가능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위장 이혼도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도세 좀 줄이고자 정상적으로 이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장 이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금 폭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혼하니까 생각나는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에 성공하고 이혼에 실패했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요, 6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고 자녀가 소득도 있는데 3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만 옮겼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살게 된다면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이거 다 검사합니다. 조사하거든요. 같이 사는 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탐방 조사할 수 있습니다. 탐문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종 뭐 카드 청구지, 카드 사용지, 기타 등등 주된 생활지가 어딘지 판단해 보면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마치 까투리처럼 머리만 덤불석에 쳐박고 엉덩이를 내밀고 사냥꾼한테 보이게 되는 경우, 사냥꾼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안 보이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 분리 요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 30세 이상이 돼야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세가 안 되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세대 분리 요건이 되겠죠.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30대 미만이라도 중위소 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발생된다면 가능한데 정기적인 소득이어야 되겠고요. 물론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세대 분리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세대 분리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분리해 놓고 같이 산다면 절대로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함께 살던 가족이 이상 가족으로 살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중과는 없거든요. 양도세 과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도 문제는 없겠죠. 물론 종부세 감면에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중에요. 10년, 20년 후에 세대 분리 이후에 양도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한 채씩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 솔루션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고 위장 이혼이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국속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절대로 위장 이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위장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그 부부의 주택 중 하나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렴청정 증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앞에 세워놓고 발을 쳐놓고 뒤에서 왕의 엄마 대비가 대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을 쳐놓고 정치를 듣는다, 의견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이 바로 수렴청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왕은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결국 뭐냐면요. 주택을 증여했지만 증여받은 수령한 수증인은요. 주택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한 이후에 증여자가 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증여 약정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험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런 약정을 맺는다면 자녀들은 꼼짝 못하고 어떻습니까? 증여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을 증여하고 나서 세대 분리 이후에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겠죠. 물론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면 굳이 양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 종부세, 절세도 가능하고요. 건보료 절감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하나만으로도 모든 절세 절감이 가능하죠. 특히 재산권을 잃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증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요.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밭 늙은이 신세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엄청난 고민 많겠죠. 이거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 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100년간의 대개 자손 손손 플랜을 실행한다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도 4세대까지도요.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도 10월달 세미나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5만 원 입금하시고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제가 제 저서에 친필로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고요.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2, 3분 정도 거리에 아주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간 이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낫겠죠. 자, 지금까지요. 세대 분리를 함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증여가 필요하고 세대 분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상가족으로 떨어져 살면서 나중에 그 양도세 비과세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